안녕하십니까. 수월영상 아카데미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정수민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제가 일을 하다가 제가 일하는 곳에 젊은 미얀마 여자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가 얼마 전에 남자친구랑 아무래도 한국 남자친구 같은데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온갖 그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 남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뭔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음, 그 여자애 같은 경우는 뭔가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현재 어떤 연애의 실패에 대해서 원인을 자기에서 찾기보다는 그 외부의 대상인 남자친구에게 모든 것을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의 말대로 그 남자의 어떤 뭐 잘못도 있을 거고 그 여자의 말을 들어보면 그 남자가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에 자기만의 어떤 문제에 접하게 되고 괴로움을 또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완벽하게 뚜렷하게 내가 잘못한 것과 혹은 남이 잘못한 것에 명확한 구분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나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상대방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도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은 상대방에게 100% 전가하거나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나는 잘못이 없고 그 사람이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비난의 대상을 그 사람에게로, 즉 외부의 시선으로, 외부의 대상에게로 쏠리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도 많이 겪고, 뭐 사람 간의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업무적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어, 저 사람은 반성이 없고 나한테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편으로 그런 일을 겪고 또 여러 번 경험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을 갖다가 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을 할 때 외부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외부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외부에게 잘못을 돌리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도 결국에는 이 삶을 내가 주인으로서 주도해 나갈 때 이제 내가 무언가를 갖다가 힘을 발휘하고 통제권을 발휘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뭔가를 내가 헤쳐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삶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떤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대상만 찾게 되면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주도권이 외부의 환경에서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 외부의 대상이 즉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업무의 어떤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대인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관계에서 그 외부 대상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즉 모든 주도권이 외부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난 좌절에 빠지고 왜냐하면 마냥 그 외부의 대상들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도저히 없어요. 그걸 갖다가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름 아닌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어떤 대상들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상황이 발생할 때는 내가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상황의 어떤 참여자로서 내가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을 지고 내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게 되면 무엇을 찾게 되냐면 그 상황에서 나도 거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로서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고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할 수 있는지를 갖다가 찾게 되면 그 할 수 없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점을 찾게 되고 그럼으로써 내 입장에서 조그맣지만 뭔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실천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 상황을 내가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 그, 그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버지 관계에서도 사실은 아버지가 굉장히 다혈질이시고 뭔가 항상 권위적이시고 남자에 대한 어떤 그런 강인한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고는 좀 안 맞는 게 많아가지고 강요하는 것도 많고 제가 아버지를 싫어하는 점이 많았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점이 아버지의 잘못으로만 여겼지만 근데 제가 이런 수행을 하면서 겪어보면서 그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제가 그 탓을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버지에게 찾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뭐 표현을 잘 한다든가 아니면 아버지에게 자주 인사를 드린다든가 그럼으로 해서 제가 먼저 주도적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접근하고 아버지의 말을 좀 존중해 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 상황을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든 그 사람의 어떤 입장이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관계도 풀리게 됐고 살면서 제가 가르치면서 학생과의 관계에서도 그랬거든요. 항상 애가 뭐 제가 그 가르치러 갔는데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먼저 몇 시 몇 분에 어떤 날짜에 하자고 했는데 찾아가게 되면 걔가 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시킨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원인을 비난의 화살을 학생에게로 돌렸지만 나중에는 제가 그 상황에서 그걸 비난해봐야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나니까 먼저 학생들에게 먼저 가기 전에 전화를 건다든지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으니까요. 아니면 어머님을 통해서 뭘 한다든지 아니면 혹시나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미리 생각해 놓은지 마음을 비우는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일도 자연스럽게 별로 저한테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오히려 그 학생이 비게 되면은 그 어떤 다른 일을 하라라는 저에게 좋은 어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제 바깥으로 어떤 시선을 돌리기보다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입장을 정리해서 제가 삶을 하나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삶을 뭐랄까요 남한테 이끌려가거나 환경에 이끌려가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이미 상황은 벌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되돌릴 수 있으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오직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삶이 제가 주도해가는 삶이기 때문에 남의 삶이 아니라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 일이 어렵고 하더라도 그 일을 갖다가 헤쳐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걸 또 하나하나 헤쳐나감으로써 지혜도 생기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에서 뭔가 원인을 찾게 되면 삶을 남에 의해서 끌려다니거나 외부에 의해서 외부의 시선에 혼란스러운 걸 해서 자기 삶이 망쳐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자기가 스스로 주도해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행을 하는 이유도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저에게 기도 드리면서 저희가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제가 삶에 이렇게 부딪힐 때 뭔가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것도 좀 잦아지고 그리고 이러한 제 내면을 성찰하는 일도 힘을 많이 가지게 돼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찾아서 할 수 있는 힘이 되게 커졌습니다. 전에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게 되면 온갖 감정들이 제 몸을 뒤흔들고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감정들로 인해서 제 이성적 어떤 사고라는 게 마비되고, 또한 뭐 짧게는 뭐 반나절, 길게는 막 2, 3일, 일주일 동안 그 사건만 떠오르게 되면 제 감정이 막 뒤흔들고 막 흥분되고, 저도 모르게 안 하려고 그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휩쓸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떤 수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마음도 실제로 그런 힘이 생기니까, 그것을 그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내부로 돌려서 저가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서 삶을 살아가는데 휩쓸리지 않고 제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조금이나마 살 수 있게 되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힘들더라도 뭔가 웃으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웃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그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처음에는 외부로 갔던 시선이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 무슨 일이 발생하면은 외부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기 내면에서, 그렇다고 자기 비하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자기가 그 상황을 책임지는 것과, 온전하게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것과 그 비난의 대상을 자기한테 돌리는 건 다른 거니까 그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그 시선을 외부에 두기보다는 내부로 돌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실천하시면, 삶을 외부 상황이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끌려다니기보다는 삶에 조금 더 안정하고 편안하게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힘든 일은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상대방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군 생활이 왜 힘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왜 힘드냐면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싶은데 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즉 주도권이 나한테 없고 저 사람한테 있을 때 괴로운 겁니다. 상사들이 그 부하에 비해서 왜 편하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상사는 그 사람의 그 부하에 대해서 뭔가 명령이라든가 지시를 내려서 자기의 의도대로 좌지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은 덜 힘을 느끼는 거고, 부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하는 말이나 지시가 그 부하에게 통하지 않을 때, 즉 주도권을 갖다 가지고 있지 않다고 느낄 때, 그 아무리 자기가 상사라도 부하에 대해서 뭔가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주도권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삶의 그 힘든 정도를 갖다가 결정하고,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항상 외부의 시선보다는 내부의 시선을 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신다면, 삶을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좀 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그런 어떤 다른 외부의 삶에서 이끌리는 노예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덜 들면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도 이런 내부로 돌리는 시선을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